안녕하세요. 유니티 오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정말 수많은 게임 아니면 시뮬레이션 등등 많은 VR 컨텐츠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유니티로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유니티는 수많은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당연히 VR 플랫폼들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오큘러스, 바이브, 윈도우 MR 뿐만 아니고 플스 VR 등등 모든 메이저 VR 플랫폼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모, 다양한 샘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VR 컨텐츠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VR 컨텐츠를 제작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R 인터랙션 툴킷 같은 툴킷 아니면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VR 컨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습 가이드 아니면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VR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많은 학습 자료들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멀미예요. VR 컨텐츠는 어떤 걸 하면은 멀미가 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구토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컨텐츠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는 멀미가 되게 심하게 나고 어떤 컨텐츠는 멀미가 거의 안 나고 그러기도 하죠. 사실 멀미 같은 거는 유니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드리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VR로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멀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주의하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멀미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멀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VR 컨텐츠에서 멀미를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멀미는 뇌의 과잉 자극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전하거나 막 빨리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 귀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 이게 자극이 돼서 멀미를 느낀다 하는 게 뇌의 과잉 자극설이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멀미에 대한 원인이죠. 근데 우리가 VR 컨텐츠를 할 때는 뭐 내가 빨리 회전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도 멀미를 느끼게 되죠. 이거는 VR에서의 멀미는 감각 불일치설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많은 경로를 통해서 감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VR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있고 여기 HMD를 끼고 있어요. 요 HMD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이 HMD를 통해서 내가 어디 빨리 가고 있어. 빨리 가고 있는데 몸은 그냥 뭐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랑 이 몸 중력이라든가 여러 몸으로 느끼는 감각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에서 이걸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걸 감각불일치설로 설명이 되고 VR뿐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냥 PC로 꼭 VR이 아니더라도 FPS 게임을 하면은 좀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멀미를 느끼는 강도가 조금씩 다른데 게임이나 VR을 통해서 이 멀미를 느낄 때 이 감각불일치설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VR 체험장 그런 데 가보면은 어트랙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HMD를 끼고 어떤 롤러코스터라든가 그런 걸 탈 때 막 기계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감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이 감각과 이 시각을 일치시켜서 멀미를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VR 컨텐츠들 보면은 요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은 이 조이스틱 움직임에 따라서 싹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텔레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이동을 텔레포트로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요 HMD에선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멀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엔 VR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동 방식이 이 조이스틱으로 눌러서 앞, 뒤, 좌우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텔레포트로, 그래서 갑자기 뿅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멀미를 느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시네머신을 쓰시면 안 돼요. VR에선. 그러니까 유니티는 시네머신이라는 되게 괜찮은,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 툴킷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네머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타겟이 주어지고 이 타겟 주위를 움직이는 자유시점 카메라라든가 3인칭 카메라라든가 되게 이런 트랙을 따라간 카메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카메라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네머신은 어떤 특정 파라미터에 의해서 카메라가 좀 자유롭게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VR에서는 카메라를 내 얼굴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네머신과 VR은 궁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네머신이라는 거는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되게 활용하기 좋은데 딱 VR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VR에서는 최적화가, 성능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고개를 움직였는데 이 눈에 들어온 그래픽이 늦게 따라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그 미세한 오차도 되게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누적되면은, 이런 딜레이들이 누적이 되면은 사람이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고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게임이 성능이 안 나와서 초당 프레임이 20, 30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사람이 은근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컨텐츠는 최소 70프레임 이상은 나와야 되고 이게 플랫폼마다 권장하는 프레임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가 7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R에서는 UI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만들 때는 UI를 그냥 스크린 오버레이잖아요. 이 화면 있고 이 화면 위에 UI가 그려지는 그런 방식인데, 스크린 오버레이 방식은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VR에서는 이게 UI가 붕 떠 있는, 어디 화면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게 되면은 전혀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고요. 그래서 UI가 이 3D 공간 안에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슈팅 게임이다 그러면은 남은 총알 수가 이 총 위에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손 옆에 표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UI가 공간 안에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VR에서는 이 오브젝트가 눈앞에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가 있다. 그럼 이 사람 눈이 마우스를 보면은 이 마우스 좀 넘어 있는 그런 다른 오브젝트들은 조금 흐리게 보이고 이 마우스만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눈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이 이 맞춘 초점하고 이 뇌에서 받아들이는 초점 대상하고 일치하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근데 이런 HMD를 끼고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데 내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랑 이 뇌에서 느끼는 오브젝트랑 이 실제 눈이 보게 된 디스플레이랑 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고 초점하고 불일치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이런 VR 장비에 들어가는 렌즈가 광학 기술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런 불일치를 많이 줄인다고 해요. 그래도 완전히 이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앞에 오브젝트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가 빨리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이런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멀은 거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히 슬슬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이게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멀리 있는 게 왔다 갔다 빨리 움직이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 되게 가까이 있다가 이것들이 멀리 갔다가 다시 가까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VR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가 망막 경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안 경합이라고도 하는데, 양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왼쪽 눈에 들어온 거랑 오른쪽 눈에 들어온 거랑 이미지가 다른 경우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랑 왼쪽 눈을 봤을 때랑 이 사물이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거를 뇌에서 합성해서 이걸 입체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왼쪽 눈을 들어오는 거랑 오른쪽을 들어오는 거랑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과도하게 달라버리면은 이 뇌가 이걸 합성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이미지에 있는 저 용 한 마리가 오른쪽에는 지금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달라버리면 뇌가 합성을 할 때 이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멀밀, 유발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현상이라서 웬만해서는 유니티에서 VR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다른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 한은. 근데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스페‌큘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러 실제보다 세게 매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페큘러를 좀 세게 매이고 블룸 같은 걸 걸어버리면은 쨍 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뭔가 쨍 하면은 그래픽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스페큘러를 일부러 세게 매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스페큘러를 세게 매기는 게 VR에서는 좀 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페큘러는 이 시야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과 크기, 세기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VR에서는 왼쪽 눈에 보는 거랑 오른쪽 눈을 보는 거랑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페큘러를 세게 매겨버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스페큘러 상이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뇌에서 이제 합성할 때 이런 스페큘러 보면 좀 막 깜빡인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되게 막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식으로 좀 뇌가 혼란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VR 컨텐츠에서는 스페큘러를 되게 세게 매기면 안 돼요. 그래서 VR 컨텐츠들 많이 보시면 실제로도 스페큘러를 많이 세게 매기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스페큘러를 아예 죽이는 컨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페큘러 부분은 VR이 아닌 모바일이라든가 PC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VR에서는 이 스페큘러를 세게 매기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렴 부족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총을 딱 이렇게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 한쪽 눈을 감잖아요. 왜냐면 오브젝트가 너무 눈앞에 오게 되면은 이게 초점을 맞추는데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바로 여기로 갖다 대면,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은 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VR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브젝트라든가 사물을 눈앞에 너무 가까이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일부러 눈앞에 갖다 대거나 너무 가까이 붙이거나 그런 상황은 최대한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아동에게의 VR 컨텐츠는 아직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 이게 아직 뭔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VR 콘텐츠는 아동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막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떤 논문에서는 아동에게 해도 괜찮다. 또 어떤 논문에서는 아직 아동에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게 아직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입장에서는 좀 제 생각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에게는 VR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VR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능, 멀미 이런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VR만이 가진 장점들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높은 몰입감 그리고 자유로운 인터랙션 이런 VR만이 가진 다른 플랫폼에서 줄 수 없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니티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VR 컨텐츠를 함께 만드실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